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수소 생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전통적 화석 에너지 대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밤낮과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이 끊어지고 다시 생산되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쉽게 생산되고 다시 수소를 연료전지에 가동하면 전기가 얻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전기를 수소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뽑아 쓰는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 재생에너지 보완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꼭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로서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18%까지 차지하고 연료전지의 주요 활용처인 수송 및 전력 분야가 향후 수소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연료전지를 통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 모터 구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수소차는 효율 향상과 내구성을 위해 순도가 높은 수소가 공급되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물만이 배출되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수소 승용차의 경우 수소 1kg으로 약 100km를 주행하는데 가능한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축하거나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춰 액체 상태로 만든 후 탑재합니다. BMW와 벤츠 등은 액체 수소 저장 방식을 개발 중에 있지만 현대, 도요타 등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수소를 대기압에 700배까지 가압하여 고압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승용차에는 한 개당 2.1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연료 탱크 3개가 들어가고 수소버스에는 5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5개 들어갑니다. 수소트럭은 수소탱크 7개를 장착해 약 32kg의 수소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수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복합 소재에 탄소 섬유를 감아 만든 타입4가 사용되는데 금속재 탱크보다 강도는 10배 높고 무게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금속재는 금속재와는 달리 수소와 반응하지 않아 더 안정합니다.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실타래처럼 탄소 섬유가 총 1만 번 이상 감게 되고 소요시간도 길어 연료 탱크의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어서 수소 차량 재료비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내압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고 극단 상황을 고려해 화재 파괴 실험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소차의 수소 충전은 700기압 이상 고압으로 수소를 가압하여 탱크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부생 수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160만 톤의 수소가 생산되는데 대부분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이고 석유화학 업체가 자체 소비한 후 약 23만 톤 정도만 외부에 유통됩니다. 수소 승용차 150만 대가 운행 가능한 양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 저장용기, 수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한 압축기, 수소를 차에 충전하는 디스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는 400기압으로 수소를 저장하며 공급되는 수소의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압축기를 사용하여 높이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의 규모는 시간당 공급할 수 있는 수소의 양으로 표현되며 보통 상업용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300 입방메타 정도의 수소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5대에서 6대 정도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는 수소를 외부에서 튜브 트레일러 또는 수소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오프사이트 수소 충전소이며 통상적으로 한 기 건설에는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소 충전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 및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본격적인 수소 충전소 보급을 앞두고 국산화 개발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수소를 생산지나 저장시설에서 충전소까지 운송하는 운송기술입니다. 국내 수소 운송은 전량 기체 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관으로 운송되는 양이 약 93%,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되는 양이 약 7% 수준입니다. 국내 수소 대부분이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가 근거리 구축된 배관을 이용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액체 수소 운송 방식은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탱크로리를 통해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액화 저장 탱크 및 액화 수소 탱크로리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해외 수소 도입을 고려한 하루 5톤 규모의 액화 수소 플랜트 개발 등 수소 액화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은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그레이 수소이고,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수증기로 개질하여 고온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공정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그레이 수소입니다. 천연가스 개질로 수소를 생산하면서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땅속에 저장하거나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소 생산 방식은 블루수소라 부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90%까지 포집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산소만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수전해를 통해 생산되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 부릅니다. 이때 전기 분해에 사용되는 전기는 태양광 풍력 등이 재생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해로 수소를 생산한 후에 다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손실이 따르지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는 일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의 치명적 단점은 전기에너지의 발전량이나 발전 시점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되고,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에만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두었다가 수급 상황에 맞추어 전기나 열로 에너지 변화를 하는 과정은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소가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광활한 자연에서 얻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발생된 전기를 실시간으로 다른 국가에 송전하는 것은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 발생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고, 공기 중에서는 질소를 분리시켜 얻은 후 두 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시키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저장 및 운송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암모니아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매체가 되어 수출하게 되고, 필요한 곳에 운송해서는 이 암모니아를 다시 질소와 수소로 분리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에너지 손실 없이 수소를 다시 추출해내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둘러싼 수소 생태계는 그린 수소 기술의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원가 감소,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 비용이 감소해 영역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 생산 원가는 2030년까지 그레이 수소 생산 원가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2050년까지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재생에너지 원가가 싼 중동, 호주 등 지역과 재생에너지 이용이 제한적인 한국, 일본 등의 차이로 다른 곳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본에서는 해외의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대량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와 국내 액상수소 저장 및 운송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서 활용 부분에 걸친 수소경제 실현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